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대한민국 1%의 블루오션 경매해서 오늘은 도시개발구역 경매를 한번 알아볼게요. 도시개발구역의 경매. 그리고 대부분 도시개발구역은 이제 환지 방식으로 많이 진행되죠. 환지 방식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 50에 자꾸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감정가를 그대로 믿는다. 감정가를 그대로 믿고 입찰했다가는요 박살납니다. 박살. 옛날에 10여 년 전에는요 환지가 뭔지 제대로 몰라서 정말 미납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조금 어느 정도 보편화돼서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무리하게 미납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환지 예정지 경매에 대해서 한번 물건이 나와 있길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자세한 설명은 못 시간 관계상 다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강의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딱딱 조사해서 입찰 들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아셨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 특히 도시개발구역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뭐 그런데도 환지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고요. 도시개발구역도 역시 대부분 환지 방식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후단에 주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조정이 나왔죠. 그죠? 제가 얘기했던 삼중천장에 기다리던 조정이 오늘 첫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자, 그래서 한번 주식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요 부분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막걸리를 한 잔 먹고 와서 담배를 좀 한 대 필게요. 제가 좀 사실 좀 집 좀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바빠가지고 좀 담배를 한 대 피고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그리고 뭐 제 강의 교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200명 한정으로 판매되고 있고 뭐 2월 달에 또 뭐 꽤 많은 분이 지금 구매를 해 주셨는데 1200페이지 보조계제 40개 뭐 제가 강의하는 원본 파일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월 달까지만 이제 1200페이지짜리는 판매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월부터는 아마 이제 분야별로 잘라서 판매할 건데 가격이 뭐 이 가격이나 조금 낮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20만원씩만 해도 한 열 몇 건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비용을 지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2월달 안에 구매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물건 한번 볼게요. 자, 요 물건인데 잠깐만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같이 저랑 판단해 보시죠. 제가 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길 안내는. 자, 보시면 사건 번호 2022에 43796 34억짜리가 16억까지 떨어졌죠.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그죠? 34억짜리가 16억까지 반토막이네, 반토막. 그죠?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그죠? 토지 평수는 747평. 그죠? 747평이면 6, 7에 42 5, 7, 35 평당 500만원씩 감정됐네요. 그죠? 평당 500만원씩 감정됐어요. 그럼 한번 쭉 내려볼게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자, 요 물건이에요, 요 물건. 그죠? 세교동 뭐 전인데 무슨 500만원씩 감정이 됩니까? 그죠? 평당 무슨 이 짝대기 없이 평당 500만원씩 왜 감정이 됐을까? 이걸 믿고 입찰을 들어가면 박살납니다, 여러분. 박살. 전재산 다 날리고 깡통차에 깡통. 주식으로 얘기하면 깡통차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소재 평택 영신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며, 그죠? 평택 도시개발 사업지구래잖아요. 그죠? 평택 도시개발 사업지구. 영신지구죠. 영신지구. 그러니까 영신지구 평택. 제가 위치를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그 필요 없고,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 그리고 권리지분 8.5, 권리지분 15제곱미터, 권리지분 196, 권리지분 535.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는
아까 여러분 요것은 요 면적 요 내 필지가 2472제곱미터죠. 그러니까 740평, 750평, 2472제곱미터거든요. 그런데 환지 예정지라고 해가지고 환지 면적은 요거예요. 요게 다 더하면 얼마지?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조금. 자, 환지 예정지가 뭐야 이거? 8.5 플러스 그 다음에 15 플러스 그 다음에 196.2 플러스 535.8은 755제곱미터네요. 그죠? 755제곱미터. 자, 요것을 나누기 3.3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나누기 3.3은 228평. 228평이네요. 그러니까 옛날 어떤 일단의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자, 230평에 좀 적어 놓을게요. 230평. 자. 그리고 750평이라고 할게요, 그냥요. 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일단의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요. 일단의 토지가, 이게 옛날 토지.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자,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내가 옛날에는 700평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도시를 새롭게 꾸밀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여기는 아파트 들어오고, 여기는 공원도 들어오고, 여기는 학교도 들어오고, 여기는 병원도 들어오고, 여기는 뭐 단독주택, 여기는 뭐 상업지역, 그죠? 요렇게 들어오는데, 그죠? 요 땅이 이제 옛날 구 땅이 750평짜리가 몇 평이야? 230평. 새롭게 도시 개발을 하면서 230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지만 옛날에는 개발되기 전이니까 땅값이 쌌죠? 땅값이 100만원이다. 그런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땅값이 최소한 뭐 500, 600은 하겠죠. 그죠? 500에서 600. 물론 상업지냐, 주거지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옛날 헌 땅은 700평이지만 새로운 땅으로 바꾸면 230평을 준다. 이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시개발을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여기 학교도 들어와야 되고, 공공청사도 들어와야 되고, 녹지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법률로 그렇게 지정돼 있잖아요. 그죠? 옛날 시골 땅을 새로운 도시로 바꿔주는 대신에, 우리 국가에다 이런 것들을 헌납해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 땅으로 바꿔줄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해라. 그거거든요. 대신 장점은 뭐가 있겠어요? 옛날 뭐 시골 땅은 싸지만 시골 땅이 도시로 변하면 땅값은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700평 땅을 도시로 바뀌면서 230평 주겠다 이거예요. 자,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감정가가 34억이에요, 여러분. 그죠? 감정가가 34억인데, 요것은, 감정 시점이 언제예요? 2022년이죠. 2022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겠죠.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한 거예요. 그죠? 2022년에 감정평가를 한 거라고요. 가격 시점일.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2017년에 아마 환지가 지정됐을 거예요. 2017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겠죠. 그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됐지만, 이걸 떠나서, 자, 지금 현재 가격대로 한번 우리가 계산해 봅시다. 자, 옛날에 이게 시골 땅이었어. 그런데 그래서 뭐, 시흥시 같은 경우는 105 신도시가 생겼어. 그러면, 가격은 엄청 뛰겠죠. 자, 옛날에 이게 750평이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230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 230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 환지는, 단독주택이나 아마 상업용지로 줄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렇지만 상업용지하고 단독주택용지는 또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겠죠.
그죠? 물론 이제 환지 명세표를 제가 안 봤어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도시개발력이 그 조합에 전화하시든가 아니면 평택시에 전화하시면 다 환지 번지수에 따라서 환지 예정도를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가격은 제가 조사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동삭동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예요. 고덕국제, 여기가 삼성전자고, 바로 여기가 영신산업지구예요. 옛날에 저 경매 한 십몇 년 전에, 이때 뭐, 도시개발지구가 지정됐었어요, 이때요. 됐다가, 해댔다가, 그런데 이제, 이 평택도, 여기가 구도심이고, 이쪽 위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가 내 송탄 출장소 있고, 여기가 평택시청이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좀 막걸리 한 잔 먹어서 좀 설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자, 위치는 나쁘지 않죠, 여러분. 위치는 나쁘지 않죠.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 전체가 고덕국제 신도시, 여기가 삼성전자, 그리고 또 이쪽 일대가, 이쪽 평택, 이쪽이, 지금 여기가 아마 영신지구일 거예요, 영신지구. 여기가, 이쪽 다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개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앞으로 제가 볼 때 향후 5, 6년만 있으면, 굉장한 집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도시가 형성되고 그러면, 그런데, 자, 감정평가를 한번 볼게요. 감정평가서를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도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세교동 권리면적 해가지고 그죠? 옛날에는 이 땅 1735제곱미터 있는데 그죠? 지금은 535제곱미터 준다. 그거거든요. 권리지분이거든요. 환지 권리지분이에요. 환지 권리지분. 그죠?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가 요만큼이고 옛날에 구도시 본권 토지 옛날에 구도시는 구 시골 땅은 요 면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지금 고덕국제 신도시 거기가 일반 단독주택 필지 분양한 것을 얼마에 분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보통 한 500만원 분양했나? 지금 한 700만원 가나? 모르겠어요. 시세는 여러분들께서 보십시오. 그 인근에 공인위서도 많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영신 여기 이 지구에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그래 그냥 맥시멈으로 일반 두 가지를 계산해 볼게요. 일단 내가 상업지구를 분양받냐 아니면 일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을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필지를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냐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상업용지는 뭐 한 1000만원 잡을게요. 그리고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한 700만원 잡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시세는 모른다고 했어요. 시세 여러분들께서 조사하고 입찰하십시오. 자, 이게 지금 230평이잖아요, 여러분. 230평이죠. 그러면 자, 단독주택 용지 환지 예정지가 지정돼 있다. 그러면 7이 14, 15억이네. 그죠? 15억밖에 안 되죠. 230평이니까. 그죠? 230 곱하기 700평은 73, 21, 7이 14, 16억이네, 16억. 근데 만약에 상업지를 환지 받는다. 그럼 얼마? 23억. 그죠? 자, 그럼 물건지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조사하실 때 뭘 조사하셔야겠어요? 이 근처에 도시개발이 완료된 지역, 아니면 고덕 신도시라든가, 고덕 신도시도 아니면 싸겠죠? 쌀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덕 신도시와 비교해서, 자, 단독주택 용지 또는 다가구 주택, 그죠? 근린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용지가 예를 들어서 700만원이다. 근데 이 권리 면적은 몇 평이라고 했죠? 230평이라고 했죠? 그죠? 권리 면적은 230평이에요. 그러면 요거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단독주택을.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내가 16억의 가치는 있는 거죠, 땅이. 그러면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이 가격이 맞죠. 그리고 평당 700만원 가격이 간다면, 그죠? 이 가격이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상업시설이다. 상업시설이 만약에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에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그럼 이게 230평이니까 23억이네. 그죠? 그래서 야 여러분들 이걸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땅값은 700이지만 내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팔았을 때는 더 비싸겠죠 여러분. 그죠? 훨씬 더 비싸겠죠. 그것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께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걸 입찰하실 때는 뭐냐면 자 이것은 분명히 권리면적은 230평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리면적은 230평이에요. 그렇죠? 권리면적 230평이에요. 첫 번째 조사할 게 뭐예요? 고도국제 신도시라든가 이쪽 근처라든가 아니면 또 이쪽 근처 도시개발이 완료된 지구가 있으니까 그 지구의 단독주택 용지 또는 그런 용지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향후 활용 가치까지 건물을 쳐서 팔았을 때 얼마 그죠? 아니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할 게 뭐냐면 가격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환지로 받는 게 환지 필지 명세라고 있거든요. 환지별 필지 명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이 번지수 뭐 1번지는 뭐 몇 번지로 바뀌는데 권리면적이 몇 평이다. 근데 이 토지는 상업지다. 아니면 단독주택용지다.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환지 명세표에 보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도가 쫙 잘려져 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누구 땅, 여기는 누구 땅 다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도시개발조합이라든가 아니면 평택시에 문의를 하면 금방 알려주세요. 금방 알려주시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내 이 땅이 230평짜리 이게 상업지인지 주거용지인지 확인하고 입찰하시라. 그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죠? 이 확인하는 것은 뭐 제가 확인시켜줄 필요 없죠, 여러분. 여러분께서 입찰 들어가지고 자, 이거 진짜 막걸리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이 조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환지 예정지 막 나와 있고 막 복잡한 것 같지만 절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옛날 시골 땅을 750평을 이 시골 땅이 도시로 변하는 거예요. 도시로. 신도시처럼 이렇게 그죠? 우리가 뭐 안양이라든가 안양도 옛날에는 뭐 시골 땅이었잖아요. 그죠? 안양 아니면 뭐 저기 뭐 이런 뭐 저기 안산도 역시 다 갯벌이었고 그죠? 그잖아요. 뭐 장상지구 뭐 아니면 저기 이제 광명 뭐 시흥 그 은계 보금자리 뭐 다 시골 땅이었잖아요. 시골 땅을 도시로 바꿔주는데 대신 도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시골 땅을 도시로 바꾸면 가격은 급등하겠죠. 가격이 급등하는 대신에 그래 자 내가 너희들 이렇게 도시개발을 허가해줄게. 대신 여기다가 학교도 넣고 주차장도 넣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각종 편의시설도 넣고 관공서도 넣고 뭐 채비지 보리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갖다가 뭐 채비지도 좀 넣고 뭐 보리지도 좀 넣고 유보지도 좀 넣고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개발해라.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750평이라는 넓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 빼고 이런 것도 빼면 내 면적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면적이 줄어든다는 거. 면적은 줄어드는 대신에 가격은 몇 배로 오르겠죠. 그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이 감정평가의 문제는 뭐냐? 감정평가의 문제는 이 새 땅으로 면적은 옛날 면적인데 옛날 면적을 새로운 토지로 계산했다 이거예요. 그죠? 이 환지 내가 받을 230평 요걸로 계산한 게 아니라 그죠? 요걸로 계산한 게 아니라 면적은 옛날 면적 750평 곱하기 그 주위의 시세 현재 시세를 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가 이렇게 높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믿고 들어갔다가는 박살난다는 얘기죠. 우리는 내가 받을 토지가 230평이니까 이게 상업용지인지 주거용지인지 모르잖아요. 여기는 또 이제 우리가
조합에서 할게. 여기면 이만큼 아파트죠. 여기는 이만큼 상업시설이야. 여기는 또 단독주택 용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상업용지면 땡큐고 단독주택 용지도 최소한 뭐 6, 700은 가겠죠. 그러면 시세 조사 후 시세 곱하기 230평 하면 되는 겁니다. 시세 곱하기 230평. 그렇죠. 그리고 또 플러스 여기다가 향후 가치까지. 플러스, 그죠? 향후 가치 플러스 내가 어떤 그 활용하는 어떤 가치에 따라서 가치는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해 가셨죠? 근데 환지가 뭔지 이해 가셨죠,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분들 많지만 특히 경매에서 좀 공인중개사라든가 아니면 경매를 오래 하셨던 분들도 환지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제가 아주 쉽게 막걸리 한 잔 먹고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헌땅 줄 테니까 새 땅 줘라 이거거든요. 헌땅 줄 테니까 새 땅 줘라. 그죠? 국가에서는 내가 이렇게 멋진 도시로 만들어 줄 테니까 대신에 너희들이 여기다 학교도 짓고 창고도 주차장도 짓고 관공서도 짓고 보류지 채비지 좀 남겨놓고 유보지도 좀 남겨놓고 나머지 갖고 너희들이 뭐 아파트를 세우든 상업시설을 만들든 단독주택을 하든 그리고 이게 너희들이 조합해서 알아서 해라 그거거든요. 이게 바로 도시개발구역의 어떤 그 환지 방식의 내용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 시골 땅 가지고 있을 때는 750평을 갖고 있었지만 이거 뭐 이런 거 내주고 나니까 내 땅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땅 면적은.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대신 가격은 많이 오르겠죠. 새로운 신도시가 생겼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땅하고 서울 땅하고 가격이 똑같습니까? 틀리잖아요. 서울시하고 땅이. 그죠?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토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요거 조사하시면 돼요. 이 가격은 틀린 거다. 이 가격은 가격 시점이 언제라고요? 2022년 곱하기 옛날 토지 면적이다. 요 옛날 토지 면적. 여기에서 감정이 나온 거 이렇게. 이건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말도 안 되는 CR도 안 맥히는 가격이에요, 이거. 그죠? 아이고, 꼬꾸럽시다. CR도 안 맥히는 가격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만약에 그럼 이거 얼마야 돼요? 네 가지 230평이니까 그러면 평당 1,500만 원 꼴 되네? 미쳤군? 미쳤어. 그죠? 이 가격 미친 가격입니다, 여러분. 절대 뭐 한 5년, 10년 후에 될까 모를까 했지만 이 가격은 아니고 그러니까 230평 곱하기 시세 하시면 됩니다. 이 환지 그 명세표는 어디든지 구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조합이라든가 평택시에 전화해 보시면 다 환지 명세표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서가 됐지? 감정평가서에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물건에 대한 이제 오늘은 요거 요걸 한번 해봤어요. 도시개발구역의 경매. 그래서 환지 예정지 경매라고 했는데 반드시 그죠? 환지 명세를 필지별 환지 명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내가 권리 면적이 있어요. 권리 면적. 그러니까 아까 그 감정평가서 나와 있는 우리가 경매 감정했던 요 면적은 아니다. 요 면적 X. 요 면적 아니고 230평으로 줄어든다. 그죠? 곱하기 단독주택용지면 단독주택용지의 시세,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의 시세를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주의할 점이 뭐냐면 제가 읽어보니까 재밌어요.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도 쫄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남북 대로에 인접하여 있고 잔디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음. 그죠? 물론 이게 옛날 토지가 내가 여기였어. 이렇게 옛날 토지가 이렇게 내 땅이었는데 이게 750평이었어. 그런데 지금 새로
새롭게 바뀐 토지는 요렇게 됐어. 근데 똑같은 구역인가 봐요. 이렇게, 그죠? 아직 그 지번 정리가 안 됐겠죠. 그죠? 지번 정리가 안 됐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미 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돼서 공원으로 돼 있어. 공원으로.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거 공원으로 봤습니까? 그 잔디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면 공원이잖아요. 그죠? 공터잖아요. 아파트 이렇게, 그죠? 놀이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귀퉁이 뭐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귀퉁이 땅을 받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라고요. 그죠? 사람들이 또 이런 거 가지고도 또, 뭐 이게 잔디가 둘러싸여 있고, 뭐, 아유, 머리 아파. 환지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공터도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상업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관공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합원들이 이걸 가지고 개발 이익을 뭐 나눠먹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가 이렇게 잔디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음 내 토지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도 부담스러워해요. 아 부담스러워할 거 없다니까요. 그냥 이 감정평가사는 옛날 구 토지 변지상에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 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지번 정리도 안 됐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식재돼 있고 조경수 심어돼 있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파트 그죠? 아파트 이거 공터야 공터. 공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같은 번지에 얹히니까 그죠? 아파트 번지에 얹혔으니까. 그래서 이건 전혀 신경 쓸 거 아니다. 전혀 신경 쓸 거 아니다. 그러면 나는 이게 환지로 봤는데 그럼 내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여기를 환지로 봤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 어느 분이 오늘 내가 이제 어젠가 밥 먹으러 저녁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경수가 심어져 있대. 그 얘기 이런 썩을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좀 기억이 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에 이해 가셨죠? 제가 조사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뭐 별로 경매 여러분 공법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그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뭐 이것도 어렵게 뭐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주식 얘기를 조금 해볼 테니까요. 주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조정이 왔죠 여러분. 제가 항상 조심하자고 얘기했죠. 조심하자고. 자 업종 이거 뭐야 이거 종합 취소해야 되는데 이건 코스닥이고요. 코스피 종합. 자 저희들은 요때부터 계속 물량을 축소하기 시작했죠. 그죠? 축소하기 시작했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좌는 이제 공개하지 않겠다. 계좌 안 보여드리겠다. 왜 여러분들한테 괜히 그냥 기분 나쁜 감정만 또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일부러 제가 계좌를 공개 안 해드린 거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원봉, 투봉, 쓰리봉 자 이제 두드려 맞고 쳐맞고 내려올 준비가 돼. 여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먹을 떡이 별로 없다. 이제 조심해야 된다.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오를수록 여러분 있잖아요.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음선 한번 두드려 맞았잖아요. 음선 한번 두드려 맞았는데 저는 사실은 아침에 그리고 또 어제 물량 싹 정리했어요. 사실은 거의요. 단지 한 종목 사람들한테 강하게 얘기했던 로봇 관련주 RS 오토메이션 여기 지금 마이너스 한 320 정도 손실 나 있는 상태예요. 요것은 팔 생각도 없는데 그러니까 요건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보유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은 저도 손절할 타임을 놓쳤거든요. 다른 건 다 팔았는데 요것만 못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 이번 조정이 저는 한 여기 2400 여기 61선이 올라오는 선 이제 뭐 내일 한 번 더 빠지면 내일이나 모레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거의 뭐 단기 바닥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싶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또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요렇게 또 2300 여기까지도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사실은 당분간 안 올 것 같고 일단은 단기 저점은 2400포인트 2400포인트 깨는 순간이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 한 번 더 빠져주면 시원하게 빠져주면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제가 엊그제 보여드리면서 코스닥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 자, 코스닥은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쉬지 않고 거의 한 달 반을 올랐어요.
쉬지 않고 한 달 반 올랐다고요. 그죠? 자, 1, 2, 3, 이제 4파 조정이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모더리 시세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것도 조정도, 저는 코스닥 조정도 제가 전고점이죠. 항상. 여기 전고점. 주가가 빠지면 항상 전고점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가 전고점이거든요. 이게, 여기도 딱 선을 그어보면, 750포인트. 여기가 전고점, 또 21선이 위치해 있는 이곳. 심하면 여기까지 올 수 있겠죠. 61선까지. 730까지도. 그렇지만 지금 765죠. 그럼 1차 바닥이 어디죠? 1차 바닥은 750. 그러면 1차 바닥이 75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한 오늘 빠진 만큼만 빠지면 된다. 그죠? 오늘 빠진 만큼만 순간 빠지든 한 방에 아유, 마이크가 여기 있더니 자꾸 질질 흘러내리네. 그죠? 순간 빠지든 그죠? 질질질 흘러내리든 어쨌든 간에 이제 한 번만 더 빠지면 단기 바닥이다. 단기 바닥이니까 하루 이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여러분들 이렇게 오르면 비중을 축소하세요. 저처럼. 그죠? 비중을 축소하는, 아유, 담배불 계속 꺼지네. 어차피 종합지수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분간 상당 기간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2150 깨지면 무조건 토낀다. 2150 깨지면 무조건 토낀다. 그리고 여기 RSI도 이미 과열 신호를 이미 보여드렸고요. 보내왔고 꺾였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일 한 번만 더 빠지면 RSI가 여기까지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선도 후행이니까 미리 빠질 거예요. 시그널선도 아마 40 근처까지 올 겁니다. 그럼 모레 정도는 아마 25 또 20까지 올 거니까 그래서 심하면 730이지만 이제 사실은 첫 번째 하락이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 하락이 거의 투매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대부분요. 또 이때 거의 전 종목 다 빠지고. 그렇지만 두 번째 하락 나오면 이제 첫 번째 하락에서는 빠지는 종목이 1000개였다. 그럼 두 번째 하락에서는 한 500개 정도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정도에서 차트가 이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사고 싶었는데 못 산 종목들, 그런 종목들 제가 봐서 사면 될 것 같아요. 사면. 그죠? 저도 지금 기대가 커요. 사실은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펀딩 해주는 분이 있는데 오늘 그분 다 상환했고, 왜? 오늘 상환했다는 건 뭐죠? 제가 3일 전에 주식을 다 팔았다는 얘기죠. 금요일 날. 그죠? 3일 전에 금요일 날 주식을 다 팔아서 오늘 다 상환해드렸고, 저기까지 수익률까지 해서 상환해드렸으니까 저도 이제 내일이 좀 이렇게 기대가 돼요. 내일도 한번 단기적으로 이 전고점에서 지진 한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안 일어나고 훅 빠져버리면 머리 아픈데, 그죠? 훅 빠져버리면 머리 아파요. 근데 일단은 750을 지지선으로 보겠습니다. 저는요. 750을 지지선으로 보고 2차는 730 여기까지는 안 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전고점, 여기 전고점 있죠. 여기 이렇게요. 전고점 여기 750이 일단 1차 지지선이다. 그리고 설령 여기 올라오고 있는 21선을 깬다 하더라도 21선이 지금 상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반등을 줄 겁니다. 반등을 줄 거니까 내일이나 모레가 단기적으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주식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고생이 심하실 건데, 좀 안타깝긴 해요. 자, 일단 종합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미국 나스닥 한번 볼게요. 자, 미국 나스닥도 제가 말씀드린 코스닥하고 비슷해요. 미국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1차 지지선이 될 것이다. 만약에 나스닥이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여기 지지했잖아요.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반등 주고, 다시 빠지더라도, 여기서 아마 쌍바닥을 이루고, 방향을 결정할 것 같아요. 방향을.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지수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정도에, 물론 또, 지수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져버리면 손실이 커질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이 벌어놨으니까, 한 번쯤은 이제 또 모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을 한번 대충 볼게요. 종목을 보면, 제가 지금,
요 RS 오토메이션 지금 저도 좀 많이 물려 있습니다. 한 300만 원 물려 있습니다. 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요 RS 오토메이션도 다른 건 다 없습니다. 지금 한 종목도 없어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질질질 흘러내렸는데, 요거 500일선. 500일선 깨면 바로 회복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00일선, 뭐 14,000원 이하에서는 저는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봐요. 좀 물려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500일선 설령, 만약에 혹시나 내일 장이 안 좋아서, 이 500일선을 깨잖아요. 이 500일선을 깨면 저는 적극 추가 매수 매수입니다. 적극 추가 매수. 그죠? 적극 추가 매수.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공략해볼 종목이 하나 있는데, 넥스트 칩하고 가온 칩스예요. 넥스트 칩은 참 제가 재밌게 많이 이제 수익도 많이 났던 종목인데, 여기서 사서 이때 팔고, 또 여기서 사서 이때 뭐 적자 공시 떴을 때 여기서 한 팔고, 또 여기서 사서 어제 팔고. 그죠? 이게 정말 저한테는 효자 종목이거든요. 효자 종목. 한 번 해먹고, 두 번 해먹고, 세 번 해먹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두 번, 세 번. 뭐 8,000원에 사서 14,000원에 판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뭐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자, 그래서 저는 넥스트 칩을 좀 잘 보고 있는데, 넥스트 칩 저는 그렇게 봐요. 요게 이제 삼성이 파운드리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또 요것은 이제 차량용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 주거든요. 그래서 가온 칩스하고 똑같이, 그죠? 요런 종목은 저는 가온 칩스하고 같이 굉장히 좋게 봅니다. 아이고. 저는 요거 내일 한번 매수에 한번 가담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21선. 그리고 또 여기 전고점 지지, 전고점 지지하는 이 라인, 10,000원 깨면 9,000원 중반에서 한번 요 종목은 한번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종목 딱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요렇게 21선이 올라가고 있다가 여기 N자형 한번 급등하고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요런 모양이 생각나요. 요런 모양이. 요게 뭐냐면 AI 셀바스 AI하고 비슷하거든요. 셀바스 AI 이때 뭐 모든 주식이 다 똑같진 않아요. 자, 셀바스 AI도 이때까지 사람들이 몰랐죠. 그죠? 이게 몰랐죠. 몰라요. 저 한번 더 찍어 내렸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찍어 내렸죠. 셀바스 AI도. 자, 좀 등락을 좀 하고 있죠. 자, 제가 이날 샀죠. 이날 대가리 쳐들 때, 그죠? 여기도 윗골이 길게 달았어요. 셀바스 AI도. 그죠? 넥스트 칩하고 비슷해요. 자, 이렇게 달았죠. 급등. 저는 아쉽게도 이때 8,450원에 홀딱 팔아먹고 나왔습니다. 제 멍청한 놈. 아, 진짜. 한 5일만 버텼으면 이렇게 멋진 상승이 일어날 건데. 그죠? 뭐, 더블을 먹고 나오는 건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저도요. 근데 저는 요거 넥스트 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셀바스 AI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2의 셀바스 AI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 있어요. 제 예측이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제 말을 절대적으로 신봉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요것은 뭐 밑에 빠져봤자 뭐 얼마 빠지겠어요. 그죠? 뭐 이 근처면 뭐 또 바닥이 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요런 종목은 내일 빠지면 조금씩 사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것은 차트를 아마 이렇게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내일 나스닥이 빠지고 우리나라도 빠진다면 요렇게 아래 꼬리단 요렇게 망치형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날은 뭐 요렇게 짧게 며칠 가다가, 그죠? 그러면 이쁜 딱 삼각형이 이렇게 완성되죠.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날아가지 않을까. 제가 예술가는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왠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서 푹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푹 주저앉을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은 일단은 1번은 이거고 2번은 요거. 그러면 2번은 여기 이제 60일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상당 기간 또 시간이 필요하겠죠. 상당 기간 또 시간이 필요한 뭐 두세 달 시간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AI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번 주에는 거래 상투 만드는 과정이다.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 로봇주 하나 말씀드리면서 그것도 21,000원. 그게 뭐였죠? 뉴로메카. 요거 말씀드리면서 21,000원 깨지면 이것도 손절이다. 오늘 저는 사실은 어제 이제 갭상승 볼 때 팔았어요. 이때 21,700원. 21,700원에 750원에 사서 사실은 이때 23,000원 좀 넘긴 가격에서 팔았어요. 왜? 갭상승 보였길래 아침에 갭상승 보이고 아래꼴 살짝만 쫙 떠줘야 되는데 안 떠요. 그래서 사실은 팔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21,000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종가로 21,000원을 깼고, 그죠? 21,000원을 깼으니까 조심하시고 나머지 것들 한번 볼게요. 나머지 건들. 그리고 좀 가온칩스하고 저는 넥스트칩을 좋게 봐요. 가온칩스도 여기 이 네크라인 DSP죠. 디자인하우스 관련주예요. 아까 넥스트칩도 마찬가지고 가온칩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가온칩스는요 차량용 반도체 디자인하우스가 61% 차지해요. 매출에. 그죠? 그 다음에 AI 그리고 ARM 있죠. ARM 세계적인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기업. 삼성이 눈독 들이고 있죠. 인수하려고. 그런데 이거 뭐 인수가를 손정희가 100조를 얘기하네? 100조까지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ARM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 그죠? 2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예요. 그러면 만약에 삼성이 ARM을 인수한다면 이 가온칩스도 수혜주가 되겠죠. 그죠? 안 그러면 수혜주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넥스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디자인하우스 계열이니까 디자인하우스를 설계하는 설계 자산을 보유한 회사니까 그죠? 굉장히 혜택을 받겠죠. 그리고 삼성이 요즘 반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설계 자산을 뭐야 자꾸 이래 이거 설계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게 지금 한으로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의 어떤 그 앞으로 타겟은 이 설계 자산 쪽으로 많이 M&A가 일어날 거예요. 말했지만 ARM 인수라든가 아니면 뭐 로봇 그런 관련주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그 뭐 넥스트 칩 그런 거 뭐 몇 가지 있죠. 그죠? 이런 설계를 하는 회사가 디자인을 하는 회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괜찮게 봅니다. 그래서 좀 요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요거 가온칩스도 좋지만 안 빠지면 가온칩스 좋지만 안정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의 안정성으로 봤을 때는 넥스트 칩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넥스트 칩이. 그래서 요 종목 저는 좀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 하단 9,000원 초반 이 가격이 얼마인가 한번 재볼까요? 여기가 9,400원 정도 되겠네요. 9,400원 정도. 요 가격 만약에 내일 오면 한번 제가 사고 싶은 물량에 한 전체 다 사겠습니다. 일단은 질러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짧게 9,000원 깨지면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 종목은 뭐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방향이 60일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60일선이 5일선 깨진다 하더라도 요 정도 뭐 제가 산 가격에서는 나중에 내일 가격에 산다면 산 가격에서는 얼마든지 손절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굳이 내일 만약에 진입을 해서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손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내일 요건 무조건 저는 진입한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은 여러분들 저도 좀 손실 중인데 일단은 내일은 저는 이게 RS 오토메이션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 반절 털겠습니다. 일단은 부담스러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어차피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장기 투자 마음 편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죠? 요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고 내일 한 번 더 빠진다면 적극 매수지만 저는 내일 만약에 들어준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 반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이를 봐가면서 더 추가 매수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이 풀리셨나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종합지수를 좀 가장 먼저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다.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다. 그리고 위에 60일선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당연히 쳐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쳐맞는 떨어지는 게 750이냐 730이냐 이제 그 차이거든요. 코스닥은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지만 두 번째 투매는 오늘 투매 한번 나왔죠. 두 번째 투매는 받겠습니다. 저는요. 두 번째 투매는 내일도 만약 폭락한다. 그러면 내일은 일단은 물량을 매수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